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네. 텐데요. 종목창도 한번 열어서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뜨는 종목들 또 꼽아주셨습니다. 네. 아까 얘기해주신 대덕전자도 일단 보이고요. 심택도 저기 네, 저기 심택 위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네요. 있습니다. 저게 보물이 될 수도 있는 종목인데 오, 굉장히 작게 돼 있어요. 원래 보물은 조금 원래 만드는데 띄지 보물은 않는 숨어져 거니까. 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 심텍과 TLB는 묶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둘 다 이제 PCB 기업이고, 네. 근데 TLB라는 업체는 이제 CXL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PCB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힘으로 본다라면 TLB가 오늘은 좀 약했지만 그동안에 올라왔던 힘을 보게 되면 TLB가 조금 더 강력한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승. 제가 한때는 참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저 1승이요? 종목이. 네. 오. 이름도 1승이고. 예, 그리고 워낙 저는 이제 그 LNG 쪽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조드렸던 게 있어요. 우리 예전부터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고 네. 다른 쪽에서도 그렇고 1승을 많이 강조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네. 자, 우리나라가 LNG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하나 깊숙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LNG라는 것 자체가 액화잖아요. 근데 액화에서 올 때 우리가 5로 못 와요. 우리나라 뭐 미국에서 갈 때는 5로 갈 수 있겠죠. 그걸 PNG라고 합니다. 근데 5로는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액화를 시키게 되면 뭐 대략 250도 정도의 영하로 액화를 시키게 되면 그 탱크 있잖아요. 이 탱크에 실어서 오지 않습니까? 그 실어서 올 때 이 워낙 그 낮은 온도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기화가 됩니다. 근데 그 기화를 다시 재기화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일승이라는 업체가 그런 재기화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해서 종목이었는데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갔다가 후반에 이제 상한가를 좀 풀리면서 막아놓습니다만은 앞으로 LNG 선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또는 LNG 터미널에 대한 내용들 또는 저기 뭐 알래스카 LNG 기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내용이 나올 때는 1승이 좀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이슈들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대장인 삼성전자도 아직 얘기를 안 네. 해주셨습니다. 근데 넣어놓은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들어왔던 부분인데 네. 엮어서 얘기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단 그동안에 마지막 퍼즐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퍼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이 최악이에요, 지금. 거의 지금 TSMC의 점유율이 70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불과 한 10년 전, 7, 8년 전에 삼성전자의 점유율, 비메모리 시장의 점유율이 21%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6% 정도가 밀려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이제 극복해내야 되는데 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삼성이 갤럭시에 엑시노스라는 자체적인 칩을 탑재를 했었습니다. 그걸 삼성이 만들었기 때문에 비메모리 점유율이 높았던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뭐 고스라던가 이런 발열 문제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다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탑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삼성의 그 점유율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변화, 최근에 테슬라가 삼성에게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애플도 이미지 센서에 대한 수주, 최근에 마벨 같은 경우에도 주기 시작했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 특히 우리가 ASIC라고 하죠. ASIC 같은 경우에는 그런 HBM에 특화된 게 필요합니다. 요 HBM은 삼성이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그 HBM은 하이닉스가 독실하고 있지만 다른 쪽은 삼성이 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 거기에 시스템 반도체 회복, 여기에 만약에라도 내년부터 혹시라도요, 갤럭시 신제품에 엑시노스 2600이라는 것이 탑재가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는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큰 기회를 잡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런 부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벨 쪽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HBM 내년부터 이제 HBM이 엔비디아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삼성전자는 이제 파동상으로 최근에 조정 받았잖아요. 그래서 2차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손실 보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까지 자세하게 좀 살펴봐 드렸는데요. 보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두구두구두구두구 앞서 햄버거를 걸고 이 종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또 가지고 와주신 보물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볼까요? 띠링! 하나밖에 없다고 했던 네,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이 종목에 주목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기관들의 수급이에요. 기관의 최근에 수급.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폭발적으로 매수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아마 공매도 쇼커브링도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마이크로냐? 오늘 보니까 장 끝나고도 더 올라왔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 외에서 한 13%까지 정도로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는데 왜 하나마이크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으냐? 일단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게 웨이프 범핑,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전공정을 수직 계열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웨이퍼 두께를 30나노미터까지 줄일 수 있는 초박형 가공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VEU라고 하잖아요. 요거 철회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반도체 장비, D램 장비 같은 경우 중국에게 공장에 넘어갈 때 건수마다 계속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첨단 공정에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 중에서 그럼 국산화로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중요한 겁니다. 국산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중에 누가 있느냐? 특히 우리가 이제 하나마이크론 하면 패키징이 대명사죠. 그 다음에 뭐 SLP 반도체, LB 세미콘, 네페스 이렇게 4대장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최근에 주가가 가장 못 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패키징 업체가 있고요. 메모리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패키징 업체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에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패키징 업체다 보니까 그동안의 주가가 좀 많이 못 갔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미국에서 이 VA를 처리하게 되면서 계속 건발건으로 하게 되면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주목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이런 부분에서는 좀 대체에 대한 오히려 VU 처리에 대한 상대적인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첨단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죠. 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이제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원래 이제 다이에다가 칩을 이제 쌓아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고가의 이 봉정을 가장 마중에 한다라는 거예요. 이 기술력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율이에요. 이게 수율인데 이거를 제일 비싼 걸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불량이 났을 때 저가품부터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고가품을 버릴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비용이 많이 축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율이 높아지는 그 대표적인 기술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막바지에 들어왔고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 정도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이 대략 한 1,000억 정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업체의 시가총액이 1조밖에 안 돼요. 영업이익이 1,000억짜리 기술주인데 시가총액이 1조다. 저평가죠. 보통 15배에서 많게는 20배 이상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10배도 주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바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바닥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화살표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이제 세력이 유입된 신호입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올라오고 내려왔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다가 또 쉬었다가 올라왔죠. 보통 이런 경우에 여기 요 선 보이실 겁니다. 요 부분까지는 일단 올라간 경우가 많아요. 대략 21,000원대 정도까지는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목표치는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해 드릴 거고요. 자, 매수가는 일단 바로 쫓아가지 마시고 이렇게 장대 한봉이 나오게 되면 장중 흔들리면 나올 수 있어요. 그 상중 흔들림 나올 때 매수가는 15,500 정도가 적당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대략 14,000원 정도 설정하시면서 좀 넉넉히 기다려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